그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익이 얼마큼 되냐. 그래서 앞으로 얼마큼 올라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가격이라고 봐요. 2030 세대를 조금 대변해서 센터장님, 이분들이 한 예를 들어 다 쓰고 월 한 1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요, 2100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좀 어떻게 투자를 해가면 좋을까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있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에서는 주식을 해도 괜찮죠. 아, 예. 네. 비록 여기에서 더 좀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내려가는 폭도 크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금 정도에서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보면 일단 아무튼 뭐 주식 투자하고 이러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 그 하면서 2030 그에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돈을 모아가지고 뭐 집을 사거나 그다음에 뭐 그 추가적인 뭐를 뭐 이렇게 내 인생을 위해서 하거나 이러는 거 못한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저축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도, 이런 부분들을 너무 폄하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당장에는 보게 되면 많지가 않죠. 한 달에 100만 원 모아봐야 1년 돼봐야 1200만 원 뿐이 더 돼요. 그럼 1200만 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2년, 한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그러면 이게 자기의 규모가 점점 이렇게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부분들이 점점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자를 받을 때보다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자를 받을 때가 훨씬 커지는 거고, 그게 1억을 가지고 이자를 받을 때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계속해서 낳으면서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여태까지 많이들 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원초적인 자금, 원시적인 자금을 만들고 그 원시적인 자금이 계속해서 그 자금이 스스로 어떤 그 새끼를 낳는 그런 형태를 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힘을 더 받아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제가 봤을 때에 주식을 하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지나서 주가가 더 올라가서 후끈 달아서 뭐 이렇게 될 때, 이럴 때는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도 이렇게 봤잖아요. 이 위에서 이게 했을 때 얼마나 사람이 괴로워지는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때 잘 모아두면은 작은 금액으로도 또 좋은 자산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진짜 삼성전자가 거의 뭐 30-40% 빠졌으니까 거의 50% 빠졌죠. 그러면은 이때는 그 돈이 있다고 하면 많이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만약에 뭐 그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익이 얼만큼 되냐. 그래서 앞으로 얼만큼 올라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가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호재가 많고 뭐 어쩐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높으면요, 그건 역할을 못 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보면요, 아무리 엄청난 악재가 이거 하고 막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낮으면 그때는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98년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나라 주가가 300포인트 정도였어요. 와.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외환위기로 해가지고 막 그 한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사태가 이제 또 나왔다. 지구 멸망하겠다. 그러니까 외환위기에 겹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막 300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150포인트까지 내려갈 거다. 이런 전망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나고 처음에 한 1, 2주 동안에 주가가 막 눌리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300에서부터 280 정도까지 내려가서 막 갔는데 아무리 누른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눌리지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가격이 너무 낮은 상태가 되니까 거기에서는 더 이상 눌리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붙어 있는 곳에서 항상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가격이 얼만큼 내려와서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서는 정말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막 산수 값살을 갈망정 여기에서 난 내 재산을 여기서 엎어버리고 이러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 네. 이런 게 되면 그때 사면 그거는 항상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모두 다가 다 원해가지고 막 주식 하면서 이렇게 달라들고 그럴 때는요. 그때는 사봐야 올라간다고 해봐야 거기에서 이익 내는 거 별로 없고 대신에 거꾸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감당 안 되는 사태 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러시아의 조금 세계적 지위가 지금보다는 훨씬 좀 위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그 러시아가 소련이 뭐 이렇게 이게 붕괴되고 그런 거 불과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축이 여전히 보면 러시아와 그다음에 미국이었던 상황이었죠.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양 그 꼴이 그러니까요. 저는 만약에 그 이슈가 그때 만약에 제가 생각했더라면은 그게 진짜 반토막도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진짜 280 정도면은 지금도 또 똑같이 적용을 하면 지금도 막 악재들이 소식들이 그렇죠. 들려오는데 여기서 떨어진다 한들 그 가격 수준, 그 숫자의 수준을 봤을 때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그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강점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30몇 년이 되니까 겪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는 외환위기가 나서 나라가 망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됐고. 그 다음에 불과 8개월 사이에 주가가 300포인트에서부터 1050까지 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해서 난리를 치는지 하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도나 올해 주가 떨어지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 그런 일도 있었는데 뭘 그렇게 뭐 어렵고 이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될 텐데. 라고 하는 거가 그냥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흥분하고 그럴 때 아니 지금 흥분하지 말고 한 턴만 지나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금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처럼 막 사람들 뭐 해가지고 뭐 죽겠다 살겠다 이게 뭐 세상이 망가진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은 왜 망가져?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래서 망가지고 저래서 망가지고 얘기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망가진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을 해서 올라왔어. 이렇게 되니까 뭐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됐으면 됐지 뭘 더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난리를 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IMF 이후에 또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러면 월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여유 자금이 있다면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신 뭐 2차 전지라든지 또 어느 정도 배당주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모아가면 좋겠네요. 예, 그렇죠. 지금 모든 경제 변수에서 주가가 가소평가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주식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부를 늘릴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도 쉽지만 어떻게 지켜야 되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본주의의 룰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우리의 노후도 보장이 되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큰 위기가 오면 이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번 위기는 신성장 산업이 향후 10년의 흐름을 끌고 갈 건지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버텨서 결국 성과를 내면 그게 자산이 된다는 거죠. 나만의 원칙과 룰이 있어야 됩니다. 거시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미시경제, 심지어는 그 기업 분석까지 하셔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최고의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자본주의,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트이게 되고요. 그 눈이 트이게 되면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수법과 기법들이 보이실 겁니다. 충분히 이런 시기를 공부하고 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위기 시대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투자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폴 리버티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누는 투자의 정도를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